그 16세 때요. 그 어린 나이에 왜 인간으로 왔을까라고 하는 참 심오한 화두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16세 때가 사춘기였죠. 제가 사춘기였을 때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로 해서 예. 시골 산골로 어, 쫓겨다다시피 빚 아,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심각한 생활고 가난에 의한 그런 것, 그리고 뭐 거기로 인한 사업 실패로 인한 아버님의 심각한 어떤 음주. 어, 정신적 아, 이 타락, 예. 정신적인 어떤 추락,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왜 이러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는 왜 인간으로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한 화두를 아마 16살 때부터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전호흡의 성취에 어떤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 화두라는 것이 제가 단전호흡을 만나면서 이 화두를 풀게 되는 하나의, 저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가는 가장 저한테는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하단전 호흡으로 인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단전 호흡이 제가 16세 때 그렇게 힘들게 갈구하고 찾고 싶었던 저의 그 궁극적 본질, 이 인간이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전 호흡이.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단전호흡으로 풀으셨다. 그렇죠. 그게 정말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나요? 첫째는 16세 때부터 제가 그 궁극적인 의문, 그 본질적인 의문을 어,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20대 23세에서부터는 그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각 종교,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단전호흡을 만난 것은 저한테는 아주 절박하고 죽음과 삶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 그 의문을 단전업이 풀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전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척추를 타고 오르는 소주천을 겪게 되고 대주천 이 계제를 겪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만이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고서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절정의 고수들이 적어놓은 1계제부터 9계제까지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주천을 하고 나니까 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주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정의 무공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잠재 능력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16세에 시작한 그런 화두가 풀 수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이 DNA 속에 흐르는 이 피 속에는 무언가가 정신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단전호흡에 몰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7세에서 시작하셔서 25년간을 수련하시고
반전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최고 경지, 그러니까 국외제의 단계에 이제 올라선 지 좀 되셨고, 그러면 국외제를 통과하면 잠재 능력들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뭐 한번 사례를 좀 어떤 잠재 능력이? 소주천 1계제와 대주천 2계제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결국은 3계제에서 4, 5, 6, 7, 8, 9계제까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주천까지만 가는 것도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대주천이라 하면 그냥 뭐 365 경렬, 12 경락, 기경 팔맥이 아주 그냥 적게 뚫리는 게 아니라 피부 내 뼈까지 완벽하게 뚫려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대주천이고요. 그 대주천이 한골 탈퇴, 그러니까 뼛속 깊이 다 뚫려서 머리의 백회열도 축맥열하고 동맥, 인맥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뼈가 완벽하게 근육과 뼈가 완벽하게 이렇게 뚫려서 인간이 변화가 오는, 혁명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을 한골 탈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한골 탈퇴가 그 소주천, 그 다음에 2차적인 황골 탈퇴가, 대황골 탈퇴가 이제 대주천, 3계제가 그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황골 탈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고수의 기록으로는 99%가 다 소주천에서 대주천 단계에 들는 것이 몇 개월에서 뭐 몇십 년까지 해도 못하는 분들이 90%를 넘어갑니다. 이 대주천을 단추에서는 제가 지금 소주천에서 대주천 단계 거의 1년 안에 뚫은 분들이 70%에서 80%를 넘어가고, 소주천에서 대주천에 소주천에서 대주천 기간까지가 80% 이상 제가 대주천 단계에 이르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계제는 조금 3계제부터는 이게 말씀드리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1계제, 2계제가 전기 같은 기가 몸 안에 흐른다면 소주천과 대주천에는 인체의 기와 지구에는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과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어떤 자기장, 그리고 전기 같은 그런 에너지가 몸체에 흐르게 되는데, 1계제에서 2계제의 대주천은 몸에 흐르는 게 비유하자면 전기 같은 게 흐르게 됩니다. 그거는 우주 대자연에서 인체의 하단전 호흡과 결합하고 응집되고 융합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전기 같은 기의, 그리고 전기가 더 융합되고 응집되어서 이것이 기운으로 변해서 인체를 뚫고 돌게 된다면, 3계제에서부터는 인간이 정이 충만해져서 기로화했다. 그러니까 연정화기, 연기화신으로 가는 단계. 그걸 좀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기가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 정이 기로. 정이 기로 바뀌었으면, 대주천 단계에서는 기로 바뀌었다, 기운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3계제에서는 그 기 같은 것, 기운 같은 것이 우주 대자연에서 오는 기, 그리고 좀 적게 연결된 어떤 고차원 에너지와 연결된 그런 에너지와, 기가 99%라면은 한 몇 프로 정도는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3계제는 기의 몸에서 에너지체의 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고수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지금 그 9계제까지를 설명해 놓은 분이 한국에서는 딱 한 명뿐이었는데요. 고서에 나온 분 중에서 뭐 북창 정념이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조선 후기에 많은 도인, 도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구계제를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놨을 뿐이지 여기에는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상계제에서 구계제까지를 저처럼 몸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아서 일반 그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축에서는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기적인 몸의 느낌 표현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의 전기 같은 것 그리고 선정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들어있는 그런 기가 전기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몸 안에 블랙홀로 빠져든 고요한 상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거는 기가 백회열을 뚫고 우주의 대주천이 일어나서 소주천이 일어나고 대주천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우주 대자연의 기운은 백회열로 들어와서 인체 내부의 하단전에 응집하고 결합하고 융합됨으로써 이것이 강력한 전기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이것이 블랙홀, 인체 내의 블랙홀로 내면으로 빠져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선종에서는 참선, 하두선 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선정이라 합니다. 선정. 고요한 상태에 들다. 참 고요함에 들다 해서 선정이라 하는데 그것이 해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선정에 들었다라는 것은 해탈로 표현하기도 하고 열반에 들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몸 자체의 전기와 같은 그 기운이 에너지체로 변환되는데 3계제, 4계제에서 5계제까지는 그런 에너지체로 기의 몸과 에너지 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4, 5, 6계제에서는 좀 더 그 에너지체로 더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7계제에서 9계제는 몸 자체가 완전히 에너지체에 들어서 기와 에너지체가 같이 융합되고 공존해서 몸이 기의 기운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제 인체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단체나 아니면 곳에 보면 은의적으로 이렇게 각 계제를 설명했잖아요. 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좀 초보자들이나 좀 수련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고 그게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계제부터. 1계제에서 2계제는 아까 소주천, 대주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주천에서 오는 인간이 그 잠재하고 있는 능력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3계제에서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보통 우리가 기공하는 분들이나 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기를 넣어준다. 조금 1계제에서 조금 기를 뭐 소주천이 단축에서 오면은 자기 정자 자세를 통해서 하단전 호흡 그리고 호흡법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쉽게 소주천, 대주천을 이룰 수가 있다고 지금은 제가 실험을 다 해봐 가지고 성공한 경우인데요. 90% 가까이 이제 대주천 단계에 들었었고 이제 거기서 1계제에서 정도만 돼도 소주천 정도만 돼도 우리가 기를 상대방에게 넣어준다 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축에서는 1계제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의 사용과 운용법을 한다면 대주천에서는 좀 더 심화 단계인 기의 어떤 그 힘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기치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긴 게 구체적인 능력이라 한다면 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를 넣어준다라는 표현은 단추에서는 죄송합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하는 능력의 부분이고 3계제에서 이제 기가 몸에 흐르고 3계제에서 그 에너지체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굳이 우리가 기를 넣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같이 앉아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몸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고소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삼계제를? 그 삼계제에 대한 거는 지금 단추에서는 태주천이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장명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명칭을 넣은 것인데 그거는 분명히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명칭이고, 그리고 타 단체에서는 우리나라에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계제 자체의 명칭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제에 대해서 3계제에서 9계제까지 명칭을 붙인 곳은 단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3계제에서 9계제를 적어 놓은 분이 단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주천까지만 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대주천도 명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책들이 한 90%를 넘게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4년 가까이 그 단추 센터에서 다른 곳에서 많이 배우고, 마음에 대해서 배우신 분,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거 배우신 분, 기에 대해서 배우신 분, 그리고 정신에 관련된 것, 단전호흡에 관련된 것, 명상에 관련된 것을 많이 배우고 5년에서 15년, 20년, 30년까지 배워오신 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한 분도 타 단체에서 물론 그분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 바는 아니겠지만, 저한테 오셔서 소주천, 대주천을 명확하게 뚫고 싶다라고 배우러 오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